오랜만에 수업을 하느라 약간 울렁증이 생겼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자, 평면 좌표로 넘어갑니다. 우리 방학 때 열심히 했었잖아. 자, 도형의 방정식은 나 진짜 빨리 진행할 거야. 왜냐면 처음에 센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공식 빨리 습득하는 정도. 그러면서 독특하게 풀리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런 녀석들은 문제를 풀면서 휙휙 진행한 다음에 마플 시너지로 넘어갔을 때 그때 내용 정리 싹 하면서 내가 추가 프린트 하나 나갈 거고요. 그때 전부 다 그 유형들 정리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일단 센으로는 뭐 방학 때 배웠던 공식 점검 한번 하는 시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시간들은 생략할 거예요. 요번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평면 좌표로 넘어가면 공식이 딱 두 가지 등장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공식까지 치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 더 있기는 해. 근데 제일 기본적인 메인 틀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점의 좌표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 x2, y2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선분 AB의 길이 어떻게 됩니다? 루트 두 좌표, x좌표를 둘이 빼세요. 제곱할 거고 y좌표를 둘이 빼주세요. 제곱할 거야.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너희들이 편한 대로 빼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든. 근데 우리 직선으로 넘어가면 기울기가 나온다, 그치? 기울기에서는 만약에 x2에서 잠깐만, 이거 왜 제곱이야? 2 x2에서 x1을 뺐다면 기울기 구할 때는 y도 마찬가지 y2에서 반드시 y1을 빼줘야 됩니다. 순서 지켜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맞지요? 부호가 상관없거든. 이거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 공식 하나가 더 나온다, 그치? 요 내용은 사실 할 게 되게 많기는 해. 내분점, 외분점은. 근데 센에는 기본적인 유형들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너희들이 역시 공식 점검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야.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뭘 이용해서 이 공식을 찾아가는 거냐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누구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공식 만드는 거다. 맞니?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찾는 거야 지금?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쭉 보조선 그어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X1이고 얘가 X2다 보니까 그 길이를 뭘로? X2-X1으로. 여기서는 얘가 Y1이고 얘가 Y2다 보니까 Y2-Y1을 그 선분의 길이로 잡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다, 그쵸? 한 3일 전부터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오거든, 잘. 이틀 됐어. 토요일 날부터 내가 카메라 울렁증이 생겼다고 했잖아. 말이 안 나와, 한글이 안 나와. 그냥 이해 좀 하세요. 되게 어버버버 할 거야, 한 번씩. 어디까지 했니? 아무튼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가보자. 역시 A, x1, y1이 되고요. B라는 점은요. x2, y2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물어본다, 그치? 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P를 구해보자 라고 할 때 자, 외웠던 방식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P라는 점의 좌표 어떻게 찾았게? 내분 공식 기억나는 사람 없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B를 더하세요. 분자도 두 B를 더해주세요 라고 외웠어. 근데 뭔가 분자에는 하나씩 곱합시다 라고 했었고 곱하는 순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내가 이거를 이제 방학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기하학적인 해석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나타낼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내분점을 나타내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P를 경유했다가 B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리세요. 그때 길이 B가 M 대 N이 될 겁니다 라고 했었어. 왜냐면 내분은 쉬운데
외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뭐라고?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P라는 점을 경유했다가 거쳤다가 B라는 점으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점을 시작점, B라는 점을 끝점이라고 부르게 돼. 그때 좌표는 어떤 순서로 곱해주세요? 뭐야 이거?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혜민 씨 기억하셔야 돼요. Y좌표를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두 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뭐 해주세요? 두 B를 그냥 더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좌표를 하나씩 곱할 거거든. Y좌표를 구하는 동안에는 Y좌표들을 어떤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시작점, 끝점이라는 명칭을 붙이냐면, 요 점을 나타낼 때, 무슨 점? 외분하는 점을 나타낼 때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은 굳이 P에서 A에서 시작해서 P를 거쳤다 이렇게 안 해도 너희들이 찍을 수 있어. 근데 외분하는 점은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밖에서 분할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외분하는 점은 반드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냐면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점으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건데, 그때 길이 B가 M 대 N이 되도록 Q라는 점을 거쳤다가 오세요. 그럼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도록 그리는 거지.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거쳤다 오는 점이 Q가 되고 그 길이 B가 M 대 N이 되거든요. 알았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분점의 좌표 Q는 어떻게 구해달라라고 했었지? 두 B를 빼주세요. 분자도 두 B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하나씩 곱할 거야.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Y좌표도 두 B를 빼주세요. 분자도 두 B를 빼주세요. 하나씩 곱할 건데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여기서 이과 가는 사람 손? 문과? 뭐야? 그래. 잠깐 정신줄 났나 봐요. 5인격에 지금 감시자가 올까봐 조용히 하고 있었나? 그 뭐하다 말했지 내가. 이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 너희들이 3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문이과 통합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네. 이번 너희들 계정 교육에서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문이과 통합 아무 의미 없다. 그쵸? 어차피 선택 과목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요. 2학년 때부터 아마 문과 이과만 나눌 거야. 왜? 사탐, 과탐, 선택 과목 때문에라도 나눌 거야. 알았지? 무슨 요새 문이과 통합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해.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문이과 통합해놓고 반편성 한 다음에 그냥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선택 과목 시간에 따로 빼가지고 쫙 이동했다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문과이과 그냥 분반을 해버리더라. 지금 2학년들도 그렇고. 문이과 통합 없습니다. 알았죠? 물론 수능을 칠 땐 좀 자유롭다는 거지. 자, 아무튼 갑시다. 계속 요렇게 이제 공식 두 가지, 점과 점사의 거리,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요 두 개가 가장 기본 공식들입니다. 그냥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도 벌써 몇 개야? 3개다, 3개. 외울 수 있겠죠? 자, 바로 한번 문제 풀러 가보자. 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3월이었다면, 3월에 지금 내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면, 이게 만약에 중간고사 범위라서 그러면 내가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줄 것 같아. 근데 기말고사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969번 같은 문제 내가 풀어줄까요? 말까요? 안 풀어도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A와 B라는 점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세요. 끝! 그거 쓰면은 는 5루트 2 하면 되니까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자, 어디로 가자? 972번으로 갑니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와 B가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일 때. 자, 수학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전에 시험 대비 때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쭉 읽어가잖아. 그때 너네가 배웠던 얘기가 나오면 먼저 정리하면서 읽어가세요. 그냥 끝까지 우아장창 읽은 다음에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 읽는 속도 2배예요. 속도가 2배가 아니라 시간이 2배 걸려요.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읽은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있는데 같대요. 오케이. 그런 점이 뭐야? A, B. 그럼 뭐야? AP라는 길이와 BP라는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뭐야? AP는 BP.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분명히 좌표니까 분명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된다. 그치?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마지막에 루트가 씌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상태에서 비교할 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뭐 합시다? 제곱은 제곱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쵸? 그러면 AP의 제곱을 구하라고 합시다. 얼마예요? A-1의 제곱에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에 는 BP 뭐예요? A 마이너스 그렇지 5의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정리해주면 되는데 정리할 때 뭐 하면 돼? 일일이 하나하나 정리해놓고 하지 말고 미리 좀 머리 쓰면서 가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양면에 똑같이 더해져 있으니 사라지겠다. 그치? 그러면 A에 대한 1차항, B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좌변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4, 1, 5가 되겠네요. 우변은요.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4B 플러스 25, 4, 29가 되겠네요. 되었나요? 네, 됐죠? 그러면 뭐야? 이거 다 넘어가고 나면은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다. 그치? 8A 더하기 8B다. 더하기다.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는 0. 되었니? 네. 좌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뭐예요? 8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근데 그 AB가 누구 위의 점이래?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한다. 그치? 그러면 뭐가 성립해?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B는 뭐예요? A 플러스 1. 그럼 이제 뭐야? 방금 찾은 이 식과 두 식이 뭐합니다? 동시에 성립합니다. 그럼 뭐예요? 연립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버리자. 오케이? 그럼 뭐예요? 2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얼마? 1. A가 1이니까 B는 얼마? 2가 되겠네. 됐죠? 답은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예. 쉽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엔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볼까? 975번, 976번 두 개 풀어주세요. 네. 얘들아, 얘는 역시 마찬가지야. 어느 공원의 세 지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분수대를 만들 겁니다. 세 지점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분수대와 각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요? 결국 분수대의 위치가 정해지거나 했을 때 분수대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난다 치면은 뭐 원방도 배우고 직방도 배우고 이동도 배우고 다 해서 시험 범위를 들어갔다 치면은 결국 마지막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물론 원방을 배운 사람들은 거리가 같다라고 하니까 뭐 원들의 교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뭐 굳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작은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싶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네? 각 점들의 좌표가 필요하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줘야 돼? 좌표 평면부터 만들고 시작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인데 얘를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A를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독특하게 C를 원점을 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그치? 뭐로 하든 상관없는데 그냥 나는 보통 뭘 많이 잡냐면 가장 왼쪽 아래 점을 보통 원점으로 잡습니다. 왜? 나는 음수를 사실 엄청 싫어해. 그래가지고 보통은 제일 왼쪽 아래 점을 나는
잡을 뿐. 원점으로 잡을 뿐.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로 하든 상관없어. 다르게 한 사람들, 특히 여기를 원점으로 한 사람들이 특히 많겠지. 그런 사람들도 잘 한 거야. 좌표만 잘 나타내 주세요. 농구대 몰라 뭐 A 지점이 있대. 그게 뭐야? 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C라는 점 뭐 집인 것 같은데 C라는 점은 1,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게 화장실이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에요? 4,0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수대라는 것은 뭐야? 어딘가에 존재할 텐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대충 그림을 이쪽으로 나타내 볼게. 요 길이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도록 하는 그런 A, B를 찾아서 마지막에 뭐 해줘? 아무나와 다시 한번 거리를 찾아서 답을 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네? A, B라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필요하네. 그러면 A, B,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필요하죠. 그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랑, 보통은 0,0이니까 이걸로 하겠지.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 하나랑 해서 2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답 나오겠다. 그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빨간색 2개 길이가 같다. 어떻게 잡으면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누가 같다? A-1의 제곱에 플러스 B-1의 제곱. 자, 루트 사라졌다. 그치? 왜 사라졌는지 알지? 어차피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루트와 루트를 비교해서 속에 있는 거 비교할 거기 때문에 미리 거리의 제곱들이 같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좌변으로 넘어갔다 치면 2A 더하기 2B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변에 상수항 누구 있어요? 2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A 더하기 B는 얼마? 1.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2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누구랑 같다? A-4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과 같다. 맞니? 그럼 B제곱 사라지고 A제곱도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 8A 넘어가면은 8A. 상수항 16. A는 얼마예요? 2가 나오네요. A가 2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니? 오케이? 이렇게 끝났네. 자, 그럼 마지막 답은 뭐야? A, B가 2,-1이란 걸 찾았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답은 얼마? 루트 5K가 되겠네요. K가 아니라 킬로미터. 됐죠? 오케이? 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러면 976번으로 갈 건데 앞에 있었던 유형 1번, 2번은 내가 뭐 정리하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유형 1번, 2번은 대놓고 그냥 뭐 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찾아주세요. 식을 써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같은 거리라고 할 때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기 있었고 유형 1번은 아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 근데 976번은 거리를 구하세요가 아니야. 그냥 뭐가 주어졌어? A와 B에 대한 식이 주어진 상황이다. 맞나요? 예? 예. 자, 그 상황에서 뭐 해보세요?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요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뒤에도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힌트를 얻어서 얘는 0,0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고 두 번째 있는 얘는요 A, B라는 점으로부터 1,3까지의 거리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거리 더하기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다. 그치? 그러면 거리 더하기 거리,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내용은 내가 옆에다 정리를 해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까지는 해줄 수 있겠니? 자네들이 알았죠? 이것까지 해주는 거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 구하기라는 유형을 한번 설명하러 가보자. 결국 큰 공식은 방금 했던 내분 외분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유형으로 들어가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더 할 게 있다고 했죠. 그 중에 2개를 하러 갑니다. 누구예요? 두 점이 아니라 거리의 합의 최소. 그 다음에 누구? 거리의 차이 최대. 그거는 자물쇠 때 L반 학생들 배웠을 거예요. 그거는 일단 뺍니다. 센에도 없고 어차피 심화 유형이라서 일단은 뺄 겁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라는 것은 센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2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갑시다. 방학 때 정말 자세히 했었어. 그 녀석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거리의 합의 최소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방학 때. 어떻게 2가지 유형이 있냐면 하나는 임의로 랜덤하게 쿵 찍은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 누구 찾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찾기. 좀 이따 쓰자. 그리고 2번째 P는 뭐예요?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 찾기. 2번째 얘는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3번째 거 누구? 임의의 점이 P가 주어졌을 때 그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고, 4번째는 뭐야?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주어졌을 때 그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요렇게 총 4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하나지 뭐, 또는 2개지 뭐. 알았죠? 자, 거리의 합의 최소 중에서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는 것은 방금 저 문제랑 관련된 건데, 일단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에 대하여 그때 뭐 해봅시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어떤 P? 랜덤한 P. 그냥 A, B에 대하여.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면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 노란색으로 가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평면 좌표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를 가장 짧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AB라는 선분 위에 P가 여기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AP 더하기 BP는 뭐가 되는 거네요? 선분 AB가 되는 거네요.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또는 그림으로 너희들이 해석할 줄 아는 거지.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문제의 답은 뭐겠어? 최소값은 0,0으로부터 1,3까지의 거리라서 답은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거리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는 원래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여기에 같이 수록을 하는데 유형 4번 앞에 유형 3번과 4번 사이에 집어넣는데 쎄는 지금 생략해놨어. 그래서 일단 설명만 듣고 뒤에서 합시다. 언제 나올 거냐면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뒤로 가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평면좌표 안에. 자, 뭐냐면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근데 P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닙니다. 기본적인 유형은 X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때 뭐 해보자. 어떤 랜덤한 P,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을 찾아주세요. 가장 짧은 길이로. 이거 어떻게 했었어? 그렇지. 반전이라니. A를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 누구? X축에 대하여 대치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리의 합을 찾고 싶었던 AP, BP 중에 AP의 길이가 누구랑 같아졌어? A'의 P랑 길이가 같아졌거든. 아,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AP 더하기 BP는 A'의 P 더하기 PB가 되는데 그 거리의 합이 가장 짧은 경우는 언제예요? 일직선 거리를 만들었을 때 나옵니다. P는 여기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문제 기억나요? 요 문제가 사실은 평면 좌표에서 만드는 거리의 합의 최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해. 근데 쎄는 지금 더 뒤로 냅둬놔 가지고 그냥 지금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알았죠? 두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문제 중에서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 혹은 X, Y라고 한번 해보자.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 나오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는,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는 너희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한번 식을 써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니? 요거 뺍니다. A-X1 B-Y1. 근데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이다 보니까 루트는 사라졌네. 그럼 누구도 한번 찾아보자. BP의 제곱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돼? A-X2의 제곱에 더하기 B-Y2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아까 앞에서는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루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식의 정리가 가능하다. 그치? 식을 정리해주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1 더하기 x2의 a 플러스 점점점점 y도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 상수항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뭐 해봐?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로 들어가 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네. 뭐예요? A에 대한 2차 식의 최소값 찾기 문제라서 어디서 발생합니다? A가 축일 때 2분의 이거 2로 묶어서 이렇게 되고 나서 2분의 x1 더하기 x2일 때, B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y1 더하기 y2일 때 2분의. 됐지요? 이거 우리 뭐라 불러? 평균 또는 중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P라는 점은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라고 풀어주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고, 요 문제도 쟤랑 함께 단골 손님이죠. 근데 얘는 보통 중간 과정을 증명하세요가 아닌 이상 너희들은 제곱의 합의 최소 중에 임의의 점이면은 중점이야 이렇게 찾고 끝날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주는데요? 얘는 내가 별표 안 쳤지.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예요? 2차식의 최소값 찾으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점이기 때문에. 맞나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정리해놔. 이거 좀 이따가 나오면, 조만간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는 할 건데 정리는 오늘 한 게 답니다. 알았죠? 예. 밑에다 다시 좀 옮겨서 써줄게. 노란 거. 자, 요렇게 됩니다. 저 꼭 기억하세요.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러면 몇 번 하나 더 풀어보냐면 97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978번 문제 풀고 하나 더 풀라고 하면서 정리 시간 줄게요. 혹시 정리 다 못하신 분들. 왜 안 넘어가 이거? 아니야. 뭔가 클릭이 됐어. 얍. 가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안. 979번입니다. 아니네. 없네. 뭐야? 아니야. 978번 풀어봐. 필기 시간과 함께 풀어보세요. 요 녀석은 어떻게 푸는 거야? 저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근데 임의의 점이 아니다. 그치?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뭐야? 얘다 얘. 그치? 맞죠? 임의의 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잖아.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를 중점 하면은 틀리죠. 중점으로 잡아서 제곱의 합을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줘?
a, 0이라고 x축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걸 일단 이용해서 식을 먼저 세워줍니다.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예요? a-4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이 뭐야? 1의 제곱 1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5의 제곱.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네. 2a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상수항 16, 1, 4, 25 46이다 그쵸? 요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니까 오케이. 언제 발생할 거고 얼마가 발생할까요? A가 1일 때 발생하겠네. 2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잖아 이 자식아. 그쵸? A가 1일 때 발생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답은 A가 1입니다. 넣어주면 2-4 플러스 46이니까 얼마예요? 44가 답이겠네요. 됐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음? 자,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2차식의 최소를 써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기는 해. 어떻게 찾아줄 수도 있냐면 물론 이거는 X축이나 Y축일 때 그냥 빠르게 찾는 방법인데 어차피 미지수는 A만 있을 거야. A만 가지고 얘랑 빼고 얘랑 빼서 각각 제곱을 할 거야. 맞나요? 네. 그리고 최소를 찾을 건데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를 찾아보다 보면 결국 어디가 될 거야? 2로 묶어버리면 얘. 이게 뭔데? 중점. 됐죠? 그거 대신에 y좌표는 그 중점의 y좌표 대신에 0만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그거는 y는 x 위, y는 x 플러스 1 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실 나는 2차식의 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보여만 주고 그냥 지울 거야. 알았죠? 왜냐면 너희들이 너무 외울 게 많아져. 그렇게 하면 아 X축, Y축이 있다면 중점 비슷하게 써도 되구나. 근데 다른 직선이면 중점 비슷하게 쓰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된단 말이야. 너무 외울 게 많아져.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외워두세요. 알았죠? 어차피 문제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습득하게 될 거니까. 알았니?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방금은 뭐 했어요? 2차식의 최대 최소 써봤어요. 알았죠? 냉. 자, 그러면 979번 별표. 이 옆에다가 뭐라 써두냐면 1003번이라고만 써놔. 1003번. 1003번 문제에서 증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넘어갈 거야. 알았죠? 알았죠? 냉. 자, 그러면 981번으로 갑시다. 자, 981번으로 갈 거야. 건이야.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언제 풀었어? 어느 단원에 있었어?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린수분해. 맞죠? 아, 린수분해 있었어요. 그 린수분해 문제는 전부 다 뭐였어?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할 때 ABC가 이러이러한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 유형이지. 981번은 결국 뭘 찾아달라는 얘기야?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선분 AB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너네들은 또는 그거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야 너희들은 뭐 할 수 있거든? 삼각형의 모양을 찾을 수 있거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선분 AB의 길이 찾아봅시다. X좌표 둘이 빼면 4 제곱하면 16 Y좌표 둘이 빼면 2 제곱하면 4 루트 20이에요. 아직까지 괜히 뽑아내지 마세요. BC로 갑니다. 뭐예요? X좌표 둘이 빼면 6 제곱하면 36 Y좌표 둘이 빼면 2 제곱하면 4 루트 씌워주니까 뭐 나와요? 루트 40이 나와요. CA 갑시다. X좌표 둘이 빼세요. 얼마? 2
제곱하면 4가 나오고요. y좌표 뺍시다. 둘이 뭐 얼마? 4.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 16 나와요. 루트 얼마네요? 20.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 보이냐?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입니다. 그래서 BC가 빗변인 또는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즉 삼각형 모양 찾거나 하려면 뭐 해주세요? 변들의 길이를 모두 다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됐고 내분 외분 공식 역시 한번 쓸어 가보자. 988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988번 두 점 8,2 마이너스 2,7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중점의 좌표를 내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뭐 더하기 뭐. 그쵸? 그렇게 찾는 겁니다. 중점의 좌표는 어차피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내분 공식을 잘 외운 사람들은 사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 맞죠?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P라는 점의 좌표와 Q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P라는 점 찾으러 갑시다. P라는 점은 뭐예요? 내분하는 점이에요. 몇 대 몇? 3대2. 그럼 두 B를 뭐 해주셈? 더해주셈. 분자도 두 B를 뭐 해주셈? 더해주셈. 곱할 거야. 어떤 순서로? 끝점, 시작점. BA 순서로 곱할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2, 8. Y좌표 구하러 갑시다. 5분의 두 B를 더해주세요. Y좌표도 똑같이 곱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끝점, 시작점. 됐죠? 계산합시다. 위에 거 얼마야? 2,5. 됐죠?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봅시다. 계산 맞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 그래요. Q라는 점, 두 B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3과 2를 빼니까 얼마? 1분의. 분자도 두 B를 빼주세요. 하나하나 곱할 거야.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위에 거랑 똑같이 곱하면 됩니다. Y좌표도 두 B를 빼주세요. Y좌표도 두 B를 빼주세요. 끝점, 시작점 순서로 하나씩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2, 17. 그러면 둘이 중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얼마예요?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0, 더해서 2로 나누면 11. 그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되었니? 예.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옆에 유형 9번으로 갈 건데, 자, 유형 8번, 9번. 유형 8번과 유형 9번에서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건 내분 외분 공식이 아닙니다. 유형 7번 집에서 하는 동안에 내분 외분 공식을 안 보고 풀 수 있도록 반드시 그 표현 방식, 공식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공식 꼭 외우고 나서 유형 8번, 9번 넘어가야 된다. 알았죠? 예. 자, 유형 9번, 8번, 992번으로 가는데 사실 얘는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줘. A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을 거다, 그치? 근데 그게 1사분면 위에 있대요. 1사분면 위에 있으면 뭐가 되는데?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그것만 풀면 되니까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유형 8번은 말 그대로 진짜 활용하고 있는 거지 딱히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994번도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내분 외분 공식 기본형이고 그 뒤에 뭐 서로소 이런 거 해결하는 거는 그냥 이 문제만의 독특한 뭐 어떤 점인 거지. 알았지? 어떤 부분인 거지. 알았니? 그래서 유형 8번은 내분 외분을 가르치는 지금 단원에서는 딱히 설명할 건 없는 유형이에요. 근데 995번은 뭐야? 내분 외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뭐냐면 요 녀석. 그렇지.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너희들이 내분 외분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자?
선분 AB 대 선분 BC의 길이 B로 갑니다. 몇 대 몇? 3대 1이다. 그쵸? 이 새끼야. 1대 3이냐 이 미친자야. 앞에 있는 개수랑 거꾸로 B가 나와야지. 곱해서 같아져야 되는데 1과 3이면 1과 3을 곱하면 1과 9지 이 새끼야. 자, 됐죠? 실수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개수 B가 아니야. 개수의 B에 거꾸로 된 거야. 알았죠? 개수의 역수의 B라고 하던가. 자,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C라는 점을 어떻게 가시면 될까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게 실수도 아니야, 그거는.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거나 내분, 외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거나. 뭐가 잘못되냐면 C라는 점의 좌표를 3대 1로 내분한 점으로 찾으러 가려고 해. 거기선 두 가지 오류를 범했지. 일단 내분이라고 한 적도 없고 길이 B만 주어졌는데 왜 내분이야? 만만한 게 내분이라서 내분을 합니다, 애들이 막. 오케이? 두 번째, B 자체가 3대 1을 사용한 것도 잘못됐어요. 어디서 3대 1로 내분 외분이라고 얘기를 했니? 그런 적 없어. 그냥 너희들이 찾아놓은 길이 B가 3대 1인 것 뿐이야. 근데 그게 C라는 점을 나타내는 길이 B냐고. 아니잖아. 자, 우리가 흔히 배워오던 녀석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AB를 만약에 3대 1로 내분을 하든 외분을 하든 상관없어. 하는 점이 만약에 C라고 해보자. 그럼 걔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3대 1로 내분하래. 그럼 그 3대 1이라는 길이 B는 뭐랑 뭐가 3대 1이야? AC 대 BC가 3대 1이잖아. 맞니? 맞아. 근데 길이 B만 나오면 신나가지고 3대 1 내분 외분을 쓰고 있다고 애들이. 주어진 게 AC, BC가 아니잖아. AB, BC란 말이야. 일부러 이렇게 준다. 애들 실수하라고.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 AB, BC를 가지고 AC, BC를 만들면 둘이 더해요, 빼요? 그걸 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어? 그림을 그려야지. 알았죠? 그림으로 판단을 하러 가는 겁니다. B가 다른 길이 B가 나왔으니까. 알았지? 네. A가 어딨어? 여기 있어. B가 어딨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누구야? 네. 자, AB와 BC의 길이 B가 3대 1이래. AB라는 길이를 몇으로 본다면? 3으로 본다면 BC의 길이는 몇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얘를 3등분 한 것과 그때 하나의 길이와 같아지도록 C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C는 그럼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얘만 가능하니? 아닐 수 있죠. 그렇지. 바깥으로 BC의 길이가 그냥 C라고 1이라고 했을 뿐이잖아.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지. 두 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면 C1은 뭐가 되네? AB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합니다 라고 하던가. 두 번째, C2는요. 몇 대 몇? 4칸 한 칸이니까 4대 1. 알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칸으로 나눠놔. 어차피 정수비니까 칸으로 나눠놔. 그래야 눈으로 빨리 볼 수 있다. 알았지? 그럼 얘는 C2는 선분 AB는 뭐 한다? 몇 대 몇? 몇 대 몇? 리발 몇 대 몇? 몇 대 몇? 4대 1로 뭐 합니다?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근데 두 개나 내분 외분을 찾아야 되면 귀찮기는 하거든. 그냥 일단 저게 답이야. 그렇게 해서 내분 외분 공식을 두 개 쓰는 게 답이야. 알았죠? 근데 참고 하나 합시다. 답을 낼 때 귀찮게 내분 외분 자꾸 쓰고 싶냐? 쓰기 싫잖아.
A라는 점이 5, 마이너스 2라 그랬어.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4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내분 외분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M 대 N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얘도 M 대 N 아니냐? 맞아? 여기의 길이 B도 M 대 N 아니냐? 길이 B는 닮음이잖아. 직각삼각형이. 맞아? 그거를 참고해서 어떻게 하러 가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변화합니다. 3칸 변했는데 X좌표가 6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C1은 2칸만큼 감소하면 됩니다. 다시 3칸을 이동하는 동안 6만큼 감소했어. 한 칸당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다. 그치? 근데 C1은 2칸 감소했어. 몇 콤마? 1 콤마. 그럼 C2는요? 4칸 감소했으니까 8만큼 감소하던가 여기서부터 한 칸 감소 마이너스 2만큼 됐죠? 그럼 Y좌표를 찾으러 갈 때도 Y좌표가 6만큼 증가했습니다. 3칸 가는 동안 6만큼 증가했으면 3칸 가는 동안 6만큼 증가했으면 한 칸당 얼마? 2. 그러면 2칸 가는 동안에는 4만큼 증가하겠네. 2. C2는 한 칸 증가하겠네. 6. 끝. 이렇게 찾으면 더 쉽지. 알았지? 서술형에서는 못 쓰는 그림의 닮음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버려도 답은 나와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훨씬. 알았죠? 예. 이거 참고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몇 번 하나 풀고 잠깐 쉴 거냐면 997번 풀어보세요. 별표 치세요. 997이요? 네. 봅시다. 997번. 두 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3, B, 2,6을 잇는 직선 AB 위의 점 C, A, B에 대하여 삼각형 OAC의 넓이가 삼각형 OBC의 넓이의 2배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지금 넓이의 B가 나오면 너희들이 무조건 닮은 B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다. 닮아야 닮은 B 쓰는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OAC의 넓이, OBC의 넓이 뭐 이런 건 막 나오는데 A라는 점이 있대. 마이너스 4,3이래요. B라는 점이 있대. 2,6이래요. O라는 삼각형에서 O라는 점도 하나 나오니까 O도 찍어놓고 가자. 그냥 막 그려. 알았지? 정확하게 그려줘도 좋기는 해. 뭐 대충 위치, 오른쪽 위 아래 뭐 이런 것만 나타내줘도 좋기는 해. 대충 좌표 평면 상에 O가 있습니다. A는요? 마이너스 4,3이니까 왼쪽 위에 어딘가 있겠다. 그치? 대략적인 위치 잡는 거야. 2,6은 오른쪽 위에 있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OAB의 넓이에 대하여 뭔가 하나 나온다. 근데 직선 AB 위에 어떤 C라는 점을 잡을 거래. 근데 그게 OAB의 넓이가 아니네. OAC와 OBC의 넓이.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가 된대. 그럼 C는 어디 찍어주면 돼? 선분 AB 위에서는 여기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빗나갔어. 요렇게. 그러면 여기 넓이 OBC의 넓이의 2배가 됩니다. 하면 되고 그때 길이 B가 1대 2가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C는 AB를 몇 대 몇? AB를 몇 대 몇? 얘들아, 저기 있는 저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하면 된다,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있니? 또 찾아봐야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로 넘어갈지 저기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선의 입이라고 했잖아. 선분이 아니라. 맞아? 그럼 C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 이쪽으로 오면 근데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가 될 수 있니? 아니지. OAC가 더 작지? 그럼 여기는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저기로 가봐. C가 어디에 놓이게 되면? 여기에 놓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다? OBC라는 녀석의 넓이의 2배가 되도록 OAC를 잡게 된 거잖아. 맞니? 오케이? 몇 대 몇? 이거 전체 길이 요렇게 잡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럼 C라는 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선분 AB를 몇 대 몇? 이 자식들이 2대1로 외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외분은 빨리빨리 안 보인다 했잖아. 뭐 A에서부터 갔다가 돌아올 때 길이가 몇 대 몇이냐? 그거 보면 되잖아. 2칸 갔다가 크게 1칸 온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2대1로 외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니? 네. 요렇게 가세요. 자, 요거 뭔지 잘 모르겠거나 하는 사람들 좌표는 그래서 생략할게. 알았지? 근데 그 중에서 스몰 a가 양수인 거는 아마 요거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얘는 지금 그림에서도 왼쪽을 넘어가 있는데 이거 그림 보고 대충 찾으면 안 되고 지금 그림 자체를 대충 그렸었잖아. 찾아봤을 때 x좌표가 양수인 것만 답으로 쓰세요.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거든. 알았죠? 둘 중 하나만 답일 거야. 알았죠? 어허. 네. 어.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99번, 999번.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갑니다. 얘들아, 평면 좌표로 넘어오면 공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있잖아. 내가 마지막에 증명하는 문제들을 좀 싹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 해줄 거야. 지금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지금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왜냐면 서술형으로도 증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서술형 증명도 서술형 증명이지만 빈칸 추론형으로도 증명은 꽤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증명들은 다 설명을 할 거야.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빈 종이에다가 쓸 수 있게 쫙 해줄 거야.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도형의 방정식을 할 때 증명 문제들 이거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잘 체크해놔 하면서 교과서 페이지들을 싹 알려주면서 거기 나오는 증명들 다 선생님들이 찝어줬어. 거기에서 하나 정도 낼 거야 라고 하면서 덕소고도 그랬었는데 재작년에 다른 학교들도 그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미리 지금 연습을 해두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공식 너무나도 쉽지 않니?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세 꼭지점의 좌표가 모두 다 주어져 있을 때 x1, y1, b, x2, y2, 그 다음에 c, x3, y3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x좌표를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세요. y좌표는 y좌표 3개를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공식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쉬워서 증명으로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알았죠? 쉬워. 별거 아니야.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이나 작도하는 방법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석형씨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도하나요? 그리는 방법. 삼각형의 4개의 중심들을 작도하는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온 거는 무게중심. 내심도 있고 외심도 있고 수심도 있어. 그 3개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 자체를. 수심은 수선들의 교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지금 일단 진도 끝까지 쫙 빼버린 다음에 한 번 더 싹 할 때 그때 다시 할 건데 그 중에 무게중심은 꼭 기억을 하세요. 뭐예요?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라는 말은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점을 향해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그었을 때 세 개 전부 다 그었을 때 만나는 점, 거기가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그 중점까지 연결한 이 선에서 몇 대 몇? 2대 1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M이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네. 둘이 뭐 해주세요? 더해서 2로 나눠주세요. 오마이갓.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된다? 2대1로 내분합니다. 두 비를 더해주세요. 뭐래? 2대1로 내분합니다. 두 비를 더해주세요. 그때 뭐 해줘?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한다. 맞니? AM을 끝점, 시작점으로. 그럼 여기는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1 곱하기 x1. 됐니? y좌표도 마찬가지. 두 비를 더해주세요. 두 비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곱하는 거는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1, 2, 3. 그렇지. 약분되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누기 3의 콤마 y1 더하기 y2에 더하기 y3에 나누기 3으로 갑니다. 알았죠? 공식도 기억하시고 만드는 과정도 얼마 안 걸리잖아. 그치? 짤막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999번 문제는 뭐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냥 이거는 단순한 문제다. 그치? 뭐 해주면 돼? 세 놈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3으로 나눴을 때 x좌표 얼마? 2가 나옵니다. 그럼 더한 상태에서 얼마 나와야 돼? 6. 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얼마예요? 6. 따라서 뭐야? a 더하기 2b는 얼마예요? 빵이에요. y좌표도 뭐 합시다? 세 개 다 더해봅시다. 뭐예요? a-3b-1 그게 얼마 나와야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나와야 된다. 그치? a-3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둘이 연립하는 과정은 뺄게요. 헐. 알았죠? b는 1,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좀 이상한 추임새 좀 넣지 마. 자, 그럼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가는 거고 1003번 별표. 아까 1003번 얘기했었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얘들아. 아까 그거 필기했나? 너희들 거리 합의 최소, 임의의 점, 직선 위의 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임의의 점, 직선 위의 점. 필기했나? 거기 임의의 점에 관련된 내용에서 저 녀석 반드시 써놔야지. 알았죠? 자, 여기서 하나 첫 번째 문제 좀 발생한다. 그렇지? 지금 너네가 필기 안 하고 있지? 그치? 네. 장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 필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최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일 되면 너네 까먹기 시작해.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가 내용이 입력이 되려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입력 안 돼. 너네 게임하는 거 잘 생각해봐. 한두 번 해가지고는 기억나? 예를 들어서 GTA 해본 사람들, 치트키 다 외우지. 근데 그거를 한번 쓱 보고 나서 외워? 못 외워. 한 번, 두 번 입력해봐야 외우지. 그치? GTA 치트키 뭐 있어? 툴업 뭐야?
뭐 무기 전체 무제 아니 그 다 채우는 거 탄창 같은 거 다 채우는 거. 그럼 나는 GTA 5를 하니까요. 그런 것들 터틀. 터틀 뭐야? 체력 가득 채우는 거, 방탄조끼 가득 채우는 거. 한두 번 쳐보면은 몰라. 알았어? 또 뭐 있어? 이거 뭐예요? 경찰 레벨 내리기. 뭐 이런 거. 한두 번 써보지 않고는 몰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써봐야 알지.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아까 분명히 거리의 합의 최소 2가지, 거리의 제곱 합의 최소 2가지 알려줬어. 센 보면은 기초 문제다 보니까 기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들 다 안 다루고 있어. 내일 되면 까먹어. 숙제를 모레 수요일 목요일쯤 한다고 치자. 그때 되면 기억이 나? 거의 다 까먹어 있는 상태야. 그때 너희들은 뭘 보면서 참고할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면서 기초 유형을 질문을 하고 오잖아. 뭔지 알겠어? 귀찮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까먹었을 때 다시 참고하기 위한 너희들의 필기야. 너희들이 직접 써놓은 걸 보는 게 편하겠니? 강의 다시 돌려보면서 내가 쓰는 걸 보는 게 편하겠니? 이미 정리해놓은 센을 보는 게 편하겠니? 뭘 보든 비슷할 것 같지? 근데 내가 써놓은 걸 봤을 때 훨씬 더 잘 기억이 나고 나중에 시험을 칠 때쯤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공식이 떠오르는 게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기한 그 필기 노트의 그림들이 떠올라. 이미지가. 알겠어? 글로,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 거기다 써놔라. 임의의 점. 뭐? 아까는 제곱 더하기 제곱. 임의의 점일 경우 어떤 점입니다? 중점입니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P는 어떤 점입니다? 무게중심입니다. 잘 써두세요. 왜 무게중심인가요?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내가 증명 자주 나온다 했던 것 중에 또 하나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은 무게중심이 됩니다를 증명하세요. 지금처럼 소리 좀 꺼라 얘들아. x1, y1, x2, y2, x3, y3 얘네들로 나오는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화고에서 기출됐었고요. 이 점의 좌표들을 전부 다 주면서 이것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좌표 다 주면 이 몇 콤마 몇 임을 설명하시오라는 식으로 수를 주면서 냅니다. 그게 작년 평내고 기출문제예요. 덕서고도 안 나온다는 법은 없지. 자주 나온다. 알았지? 그냥 무게중심을 써서 답을 구하는 객관식형 문제로도 자주 내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을 보이세요. 설명을 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이 유형은.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자. 왜 무게중심일까요? 그 기본 틀은 우리 아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 그치? 제곱의 합의 최소. 어떻게 했었어? 식을 다 써가지고 2차식의 최대 최소 썼잖아. 얘도 똑같습니다.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가 보자.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로 둬볼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x-x1의 제곱, y-y1의 제곱, x-x2의 제곱, y-y2의 제곱,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을 싹 다 뭐 할 거야? 최대 최소 찾고 싶어. 동류한끼리 정리합시다. x제곱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와요. x에 대한 1차항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1 더하기 y 뭐래? x2 더하기 x3가 나와요. 그리고 상수항이나 2차항들은 무시할게요. 어차피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한 번만 설명하는 거예요.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뭐에 대한 얘기?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x는 x끼리 2차식, y는 y끼리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언제 발생합니다? 축에서. 축은 어딘데?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부호 바꿔주고 이 약분해주면 무게중심 좌표 나옵니다. 알았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y도 해주면 약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알았니? 기억하세요. 네. 한 번만 2차식의 최대 최소 써서 설명해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계속 이거 문제 풀 거야? 아니잖아.
한 3주, 4주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하겠지. 시험 직전 주쯤 해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 내가 한 시험 1, 2주 남긴 상태에서 싹 다 뽑아줘가지고 너희들 연습시킬 거야. 그거 할 때까지 이거 까먹을 거야? 아니지. 그때 가서 다시 기억하려면 필기 잘 해두고 계속해서 보세요. 알았죠? 자, 혜민이랑 건이 둘 특히 필기를 정말 안 해요. 풀이 과정조차 안 쓰고 잘 안 쓰고 개념 설명을 안 씁니다.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야. 최고의 필기는 머릿속에 한 방에 하는 거기는 한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런 게 바로바로 되는 애들이 있어. 그냥 설명 한번 하면 맞아 하면서 쫙 스펀지 물 흡수하듯이 쫙 흡수해가지고 바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수학 잘하는 애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 정말 시험만 봤다 하면 무조건 1등급 나오고 100점 나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말고 그런 친구들은 몇 명 없잖아 학교에. 그런 애들 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봐줘야 그래야 기억이 나지. 알았죠? 잘 필기하세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알았어? 요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부터. 그래서 기본 유형들은 2번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해야지. 알았니? 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꼭 봐. 집에 가서 일부러 필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강의를 꼭 항상 한 회, 2회씩 조회수 올리는 애들이 있어. 집에 가서 필기하려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그것도 괜찮아. 수업 중에는 설명 들어야지. 필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보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았죠? 필기 잘하고. 2번째. 책 센에다가 해놓으면 너희들 2번 다시 보니 안 보니? 안 봐요. 안 봐요. 개념 정리는 너희들 노트에다가 따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요 설명은 2학년 즈음 되면 1-2번 정도 더 할까? 안 합니다. 필기를 하든 말든 너희들의 선택이에요. 1학년이니까 지금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 알았지? 갑시다 계속. 그럼 1003번 넘어가서 1004, 1005, 1006으로 넘어갑니다.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의라던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얘들아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현민 씨? 그렇죠. 이름에 힌트가 나옵니다. 마른 모는 이름에 힌트가 안 나오지. 마른 모는 뭐야? 나처럼 말랐나? 마른 모양 뭐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에 대부분 힌트가 나와. 수학은 있잖아. 그 이름 자체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뭐야? 평행한 네 변을 갖는 도형. 그러니까 네 개가 다 평행한 건 아니고 마주보는 2개, 마주보는 2개가 그 네 변들이 2개씩 묶었을 때 평행합니다. 네 변이 모두 평행합니다. 그러면 뭐야? A, B, C, D를 정의로 만약에 생각한다 치자. 어떻게 하면 돼? A, B, C, D. A가 -1,4, B가 5,0, C가 얼마야? 8,4, D는 몰라. 찾아봐. A, B.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싸, 요 둘이 기울기 찾아서 평행하다. 요 두 개 기울기 찾아서 평행하다. 식 2개니까 A, B. 미수 2개 연립하면 답 나와요.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니야. 알았어?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 알았죠? 정의로 풀어도 됩니다. 정의를 못 쓰는 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직각삼각형인 걸 확인을 할 때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쓰니 직각삼각형의 정리를 쓰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잖아. 그것처럼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성질, 정리를 씁니다. 그 성질, 정리가 뭐냐면 대각선은 서로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럼 그걸 한번 살짝 돌려서 마주보는 두 꼭지점들의 중점들은 일치합니다. 끝! 그럼 뭐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중점이 일치합니다 할 때 2분의 X좌표들의 합, 2분의 X좌표들의 합 둘이 같습니다 라고 할 건데 어차피 2분의 2분의가 사라질 거면 합 얼마야? 7. 합이 얼마가 돼야 돼? A는 2예요. 됐죠? Y좌표. 합이 얼마야? 8. 합이 얼마가 돼야 돼? B는 얼마야? 그렇게 찾는 거다. 알았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중점이 일치하게 되죠. 알았죠? AC와 BD의 중점이 일치합니다. 그렇게 푸는 거야.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문제까지 다 하면. 그럼 그 중에서 아까 얘기 잠깐 했던 거 누구? 마름. 나처럼 말라있는 마름모가 나옵니다. 마름모는 조용히 하세요. 마름모는 어떻게 풀어주시면 돼요? 2등분 맞아.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라서 2등분도 맞기는 한데 마름모는 특징 하나를 더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직. 그래서 언제 나오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수직관계 얘기하고 나서. 알았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쓰게 될 거야. 마름모는. 아셨죠?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면 1007번으로 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 유형 이름. 아 시끄러 이 새끼야. 뭐라 돼 있어? 락의 이등분선의 성질. 맞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나오면은 같이 기억나야 되는 거 하나 있는데 그림 보면은 대충 떠올려나? 뭐가 기억나?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라물새 때 했던 거야. 이 시대 최악의 기억력. 이 시대 최악의 기억력 할 때 하나 더 외워, 이 새끼야. 알려주세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꼭 중선리는 뭐야? 중선 정리. 꼭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세트입니다. 그림 자체가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근데 그거를 오늘 배운 평면접에서 나오는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공식과 연결시키는 거지. 자, 뭐냐면 일단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이 등장을 합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중선에 대한 정리입니다. 중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중선은 맞은편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그은 선. 그게 중선이라 했었지. 중선 정리는 뭐냐면요. 자, 아직 쓰지 마. ABCD라고 할 때 또는 ABCM이라고 할 때 그때 뭐가 됩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에 더하기 AM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놓으면 너희들이 너무 헷갈리거든. 마치 뭐처럼 소공식. 직각삼각형의 성질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림으로 기억하지 이거를 AB 곱하기 AC는 뭐 이렇게 하니? 안 하잖아. 그러면 까먹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AB, AC 이런 거 안 쓰고 뭐 합니다? 정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 AB를 쓰긴 쓰는데 그림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뭐냐면 조용히 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예요? 2배예요. 뭐? C제곱 더하기 D제곱. 그림으로 잘 기억해놔. 알았어요? 오케이? 눈으로 지금 한번 익혀두세요. 이미지로 더 잘 외워집니다. 아셨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파푸스 중선 정리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각의 등분선의 성질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그려주고 성질 설명만 하면서 고등수학 공식과 연결만 시켜줄 뿐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증명이 궁금한 사람들은 중학교 책 다시 한번 펼쳐봐. 자,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한 내각을 2등분합니다. 근데 참고하세요. 중선이 아니야. 이거 길이 다르다. 알았지? 지금은 내가 정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살짝 기울어진 걸 그렸기 때문에 중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중선은 이렇게 가고 각이등분선은 이렇게 가고 중선은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달라요. 둘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등장했어요? 건이가 등장했어요. 여기 그림에 뭐가 나왔어? 오징어가 나왔어요. 그쵸? 자, 오징어 그림이 등장하면 각의 등분선의 성질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공식을 외울 때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알았어? 오징어 씨? 아니, 조건희 씨? 자, 갑시다. A, B, C, 오징어 씨, D. 요새 오징어 많이 잡힌다는데. 자, A 대 B는 C 대 D예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저 녀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자. 파푸스 중선리 증명은 좀 이따 할게. 이 녀석 뭐예요? A라는 점 몇 콤마 몇? 1,5. D는 몰라. C는 5,2라는 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는 점. 어머, 각이등분선 오징어. 건이야.
건이가 등장했어요. 그럼 뭐 하세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길이를 찾아줍니다. 뭐? AB 길이 찾을 수 있겠지. 뭐야? shut up 하세요. 자, 길이 찾으러 가자. X좌표 5, Y좌표 12. 5, 12, 13. 그 다음에 얘는 X좌표 차 4, Y좌표 차 3. 3대 4대 5. 됐죠? 그러면 이제 D는 뭐 하면 되거든? 13대 5. 뭐? D는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알았나요? 그렇게 찾으러 가는 거야. 가의 이등분세 성질을 사용하는 게 이거야, 이거. 알았죠? 가의 이등분세 성질 공식은 중학교 때 한 거라서 사용을 하기를 내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러 가는 거예요. 알았죠? 오 마이 갓.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누구 하나 안 했어? 여기 없는 거. 파푸스 중선 정리. 뭐 하러 갑니다? 릉명하러 갑니다. 오늘 요거 증명까지 하고 유형 13번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갑시다. 프루프. 자, 파푸스 중선 정리도 증명 자주 나옵니다. 오늘 내가 해줬던 증명들 전부 다 서술형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얘는 서술형보다 빈칸 추론형으로 진짜 자주 나와. 알았죠? 오케이? 거의 뭐 덕소가의 매년 출제입니다는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학교들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되잖아. 그 학교들이 하나 정도는 매년 물어보기는 해. 알았지? 한두 학교 정도는. 그게 덕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라는 얘기고, 증명을 하세요가 아니라 빈칸 추론형 문제로. 너 왜 손들라 그랬지? 저희 기말에 서술형 없어요. 또 안 나온대? 이 시대 최고야. 빈칸 추론형 나온다 했잖아. 빈칸 추론형 묻는다고 했잖아. 여기 박수. 그래서 빈칸 추론형은 객관식이니까. 알았죠? 알았냐고.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해서든 익혀놔. 알아서 빈칸 추론형 정도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알았니? 예. 자, 증명 어떻게 합니다? 좌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길이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있잖아. 자, 갑시다. 요 M을 O로 잡는 거예요. 그럼 B는 요 있네. C는 요 있네. A는 요 있네. A, B, C를 C, 빵, C 빵. B는요 마이너스 C, 빵. 그렇게 선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서술형 또 안 나온다고 기말고사에도? 네. 아주 그냥 개판이구만. 개꿀이라고? 개판이죠. 최악의 학교. 자, 갑시다. 그럼 요 길이 같아졌다,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한다? 파푸스 중선정리 증명을 할 때는 그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너희들이 뭘 구하러 가는 거야? AB제곱, AC제곱 구하러 가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을 구하러 갈 거예요. 점과 점사의 거리를 제곱할 거예요. 점과 점사의 거리를 제곱할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나요? 뭐예요? 이렇게 되겠네. A제곱이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졌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 BO의 제곱, CO로 해도 된다. 더하기 AO의 제곱으로 구하러 갈 겁니다. 됐나요? 뭐예요? BO, C제곱, AO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둘이 무슨 관계 있어? 2배. 이거야. 알았죠? 그럼 증명 끝난 거야. 알았니? 따라서 AB의 제곱에 AC의 제곱은 뭐야 이게? BO의 제곱에 AO의 제곱에 합의 2배입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파푸스 중선 정리. 알았니? 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형 단골 손님이에요. 알았죠?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럼 파푸스 중선 정리는 지금 쌤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지? 잘 기억했다가 마플 넘어갔을 때 해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마플 넘어가면 알 거야. 파푸스 중선 정리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증명하는 과정,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이랬는데 안 나와 있으면 뭐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아니, 만들어주면 되지. 마플도 뭐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합시다. 마플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때려 넣고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습니다? 자취하러 갈 거예요. 와우. 자취하면 되게 좋거든. 자, 자취의 방정식 잘 기억을 하세요. 지워도 돼? 찍었어요. 그래요. 찍어놓고 앨범에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어딘가에 옮겨 써 놓으세요. 알았죠, 얘들아? 아하. 갑시다. 마지막 자취.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지금도 나오고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이동해서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미리 정리해서 한 방에 빵 써주긴 할 건데 필기가 완성되는 건 아니야. 알았죠? 필기가 완성되는 건 이동해서의 자취를 마지막에 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나오고 내가 이거 끝나고 마플 들어가면 개연 정리 바로 다시 한번 해줄 거라 그랬지. 그때 내가 싹 한 방에 쓰면서 너희들을 정리를 할 건데 집에 가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계속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튼 자취하러 갑시다. 자취. 아, 자취하는 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개로 쪼개지고 세부적으로는 네 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 오, 조건희? 재미없다 오늘. 그리고 누구요?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얘는 아직까지 안 할 거예요. 문제는 나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해 보고 다음 시간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게 몇 번? 1010번이에요. 알았죠? 잘 해봐. 근데 일단 기본적인 조건식은 뭐야? 기본형이 있고요. 요게 아무튼 요거랑 요거 이렇게 나뉘는 건데 기본형 말고 좀 세부적인 유형 두 가지가 더 있기는 해. 그 두 개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직선에서 원에서 합니다. 얘는 직선 파트에 넘어가서 할 거고요.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할 겁니다. 원에서 하는 건 뭐게? 아폴로니우스의 원. 직선에서 하는 건 뭐게? 수직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찾는 거. 아까랑 다른 거. 아까는 성질 찾기고. 알았죠? 요렇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기본형은 뭘까요? 문제에 나오기를 무엇을 만족하는 그런 점, 피의 자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풀입니다. 자취를 그리는 점이 주어질 거야. 제공이 될 거야. P라는 이름은 없더라도 중점의 자취 이렇게라도 부를 수 있어. 그때 그 P라는 점, 자취를 그리는 점 P를 반드시 뭐 해주냐면 X, Y로 잡으세요. A, B로 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너네들이 괜히 실수를 합니다. 알았죠? X, Y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P는 분명히 이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식이 나올 건데 그 식은 분명히 한글로 나오든 P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XY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거든. 그래서 뭐야? 이 녀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되죠? 정리하면 그냥 답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 우리. 알았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풀어보자. 몇 번? 11번.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두 점에 대해서 PA 제곱 더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3이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 이거야. 대놓고 점 P의 자취 물어본단 말이야. 기본형 문제니까 쟤는. 됐죠? 그럼 P라는 점 뭐로 잡으라 했어? X, Y. 그럼 도대체 그 P는 뭘 만족시키는데? 저거. J를, P에 대한 J를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 PA의 제곱이에요. 뭐예요? X-1의 제곱에 Y-1의 제곱. PB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뭐예요? X-3의 제곱에 Y-1의 제곱. 는 얼마예요? 3. 이거 정리하면 끝나. 답이야. 그럼 정리합니다. 뭐가? 2야? 땡큐. 2야. 내가 뭐 틀릴 줄 알았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질 거고 부호 실수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암산하지 말고 한 번 더 쓰세요. 마이너스 분배해서. 자, 그럼 x제곱 y제곱 사라진 거 했으니까 나는 바로 갈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를 뺄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y 플러스 2y 상수항 1 더하기 1 2 9 더하기 4 13 2 빼기 1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넘어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2로 나눠버리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이에요가 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알았죠? 근데 자취는 스스로 잘 안 해보고 질문을 해버리니까 자꾸 못하는 거야. 알았죠? 이거 집에 가서 11번 다시 한번 끄적끄적 해봐. 요거 보면서. 알았죠? 흉내 내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수학이 실력이 올라갑니다.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 해설지 너무 보지 마세요. 해설지 보는 거는 최대한 뒤로 밀어놔. 일단 어떻게든 필기해 놓은 거, 내가 필기하러 간 거, 너희가 수업 중에 들었던 개념들을 먼저 노트에 싹 써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문제를 자꾸 혼자 해결해 봐야 돼. 보고서라도, 필기한 걸 보고서라도 혼자 문제를 풀 줄 알아야 그게 실력이 됩니다. 알았죠? 자꾸 답지만 보고 이해하면은 그것도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 오케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